이번 사연은 백수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와서 큰 소리 치길래 시모에게 암 걸려 죽을 거라며 내쫓아 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출발을 앞둔 2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오늘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오는 길에 저와 비슷한 사연을 발견해 저도 글을 남겨봅니다. 아무래도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 고심하고 참고 또 참았지만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는 행태를 보니 도저히 넘길 수가 없어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쉬운 선택이 아니었고 정말 최악의 남자였지만 그럼에도 이혼녀라는 타이틀 때문인지 자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보험 쪽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2년 정도 먼저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의 특수성 때문에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월급만큼 받아 남편의 월급 2배 정도는 벌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시는 분들이 많아 연결해 주시다 보니 남들보다 빠르게 진급할 수 있었죠. 저는 아버지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로 결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지병이 있으신데 이게 관리만 잘하시면 생활에는 지장이 없어서 항상 열심히 운동하시고 식이 조절도 하며 건강관리에 힘쓰며 살고 계세요. 하지만 저는 엄마가 언제 아프실지도 모르는데 자식이라고는 저밖에 없어서 챙길 사람도 저 하나뿐이라는 생각에 결혼은 생각하지도 않았죠. 저는 혼자 애쓰며 저를 키우신 엄마를 보살펴드리고 싶고 또 결혼한 친구들에게 명절마다 받는 스트레스를 종종 들었기에 시댁 식구들에게 잘할 자신이 없어 더 확고하게 결혼하지 않고 평생 혼자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회사 신입사원이었어요. 제가 남편의 사수 비슷한 위치였고 일을 알려주고 챙겨주다 보니 남편이 연애하자고 쫓아다니더라고요. 저는 연애도 하기 싫었어요. 상대방이 만약 결혼하고 싶어진다면 마음을 그냥 뿌리칠 수는 없을 것 같아 연애할 생각도 없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매일 저에게 애정과 선물 공세를 하며 매달렸죠. 저는 마음이 흔들려서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만남이 아닌 연애만 하고 싶다고 밝혔죠. 그러자 남편은 제가 참 다정하고 좋은 아내감이라고 생각해 연애한다면 결혼도 하고 싶어질 것 같다 말하더라고요. 저는 홀로 사시는 엄마 걱정에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살고 싶고 나중에 아프시면 제가 책임지고 병원이랑 여러 가지 엄마가 어려워하는 일들을 처리해 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연애는 가능하더라도 결혼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니 남편은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자기도 제 엄마를 자기 엄마처럼 모시고 셋이 행복하게 살다 아이도 낳고 하면 너무 좋지 않겠냐 했습니다. 저는 그때 조금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저 입에 발린 소리란 것도 모르고요. 남편은 사귀는 내내 저에게 결혼하자고 졸랐고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거라고 설득했어요. 그렇게 빠른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은 정말 제가 한 선택 중 가장 최악의 선택이었네요. 신행을 다녀오고 나서 남편은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이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보험 일에는 정말 소질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잘 됐다고 응원해 줬어요. 저는 늦은 밤에도 고객을 한 분 더 모시기 위해 지방에 다녀오고 녹초가 되어 잠이 들어도 남편 아침만은 꼭 차려주고 나갔어요. 그게 제가 남편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직 준비를 잘해서 취업에 성공했다고 했는데 항상 아침에 보면 자고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자율 출근제라 그렇다는 말만 믿고 의심하지 않았는데 후에 알고 보니 회사 이직했다고 거짓말하고 집에서 놀고 있더군요. 제가 몸이 안 좋아 하루 연차를 낸 게 아니었다면 알지도 못하고 오래도록 회사에 다니는 줄 알았겠죠. 그래도 그 정도는 귀엽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잘해주며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줬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마워하며 자기를 한 번 더 믿어주는 것에 힘을 얻어 더욱 열심히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집에 손님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일의 특성상 고객들과의 대면도 많고 외근 나갔다가 일찍 들어올 때도 있지만 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더 많았는데 항상 시간대와 상관없이 남편이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늦든 이르든 출근 시간은 항상 고정되어 있기에 저는 너무 늦은 날에는 빨리 잠들고 싶었지만 남편은 피곤에 쩔은 저에게 술상을 봐달라, 뭘 만들어 달라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가끔 너무 피곤할 때는 너무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나중에 엄마를 모실 생각에 그때에는 남편이 결혼 전 약속처럼 잘해줄 거란 헛된 믿음 하나만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잠시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일을 구할 때까지 쓰라고 제 신용카드를 하나 줬었는데 남편은 처음에 제가 커버 가능한 선인 80에서 120 사이를 사용했었어요. 솔직히 제 기준 돈을 많이 쓴다고 생각했지만 취업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겠어 하는 마음에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남편이 가게가 하고 싶다며 이렇게 그냥 놀고 먹을 수는 없다고, 자기는 누구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면서 저보고 일을 그만두고 같이 가게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싫다고, 지금 안정적인 생활이 있는데 모험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니 제가 고객들에게 말도 잘하고 싹싹하니 네가 같이 일한다면 장사가 얼마나 잘 되겠냐고 말하며 꼬드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을 쓰는 걸 좋아했고 상도 곧잘 받았지만 현실에 타협하느라 꿈을 잠시 접어둔 상태였어요. 제가 목표한 만큼의 저축을 이룰 때까지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렵게 팀장까지 올라왔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 없고 우리 형편으로 지금 가게 얻을 수 있는 돈도 없는데 혹시 네가 숨겨둔 돈이라도 있는 거 아니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취업 준비나 잘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 엄마, 장모님 재산이 꽤 있으시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물었더니 장모님 앞으로 건물 있는 거 다 안다면서 그거 하나 내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건물이 있는 건 맞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보험금으로 엄마가 도시락 가게를 여셨는데 그게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나중엔 확장하고 결국엔 프랜차이즈까지 확장하셨거든요. 그렇다고 운이 좋아 한 번에 잘 된 것도 아니고 초반엔 팔리지 않아 가게에서 새벽까지 연구하셨다는 날들이 많았어요. 자존심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짜로 돌리시면서 의견을 받으며 지금의 자리까지 힘겹게 오셨다는 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기에 남편의 저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장사가 쉬워 보이냐고, 그리고 그 건물 아직도 40%는 갚아야 할 대출금인데 왜 그걸 네가 맡겨둔 것처럼 해달라고 그러냐 말하니 사위한테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며 투덜대더라고요. 저는 엄마 재산에 일절 터치하지 않을 거고 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버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투덜거리며 나중에 장모님 모셔야 할 거 그 정도도 못 받냐며 화를 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책임감도 없고 그저 남에게 빌붙기만 하려는 남편이 한심하고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바보같이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카드 대금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돈을 그렇게 쓰고 다니는지 사용 내역을 확인하자 인테리어 회사에 돈을 많이 썼더라고요. 도대체 남편이 왜 인테리어 회사에 결제했는지 의아했고 그 금액이 몇백을 훌쩍 넘어 남편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우물쭈물 남편은 무언가를 숨기는 듯 대답하기에 말하지 않으면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해서 확인할 거라는 말에 털어놨습니다. 정말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나서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하셔서 가게를 하고 싶다고 건물 안에 목 좋은 자리를 남편을 주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세 받으시면서 대출금을 갚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 건물 알짜배기 가게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는지 모르겠고 그걸 왜 남편이 가게 인테리어 비용을 제 카드로 긁었는지 더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 당장 인테리어 회사에 위약금을 물고 취소했어요. 저는 앉은 자리에서 돈 200을 날리고 엄마에게 전화해 시댁에서 얼마나 연락을 했고 남편이 얼마나 자주 전화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곤란한 일도 아니고 다 해줄 수 있는 일인데 너무 화내지 말라고 아빠 없이 자란 너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게 고마워 엄마가 해주고 싶었던 거라고 하셨어요. 제가 엄마의 성격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나쁜 소리 하나 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기에 엄마가 또 다 책임지려고 하는 걸 눈치챘죠. 남편은 왜 다 된 밥에 콧바틀이냐며 화를 냈지만 저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에게 찾아가 어떻게 된 거냐고 혹시 내가 모르는 일 있다면 솔직히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엄마는 곤란해하시며 말을 안 하시다가 계속된 저의 추궁에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은 쉬는 동안 저에게 용돈을 타 쓰는 것도 모자라서 저희 엄마 가게에도 뻔질나게 드나들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용돈을 타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올 때마다 돈 20, 30씩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집에서는 취업 준비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던 놈이 뭐가 그리 쓸 돈이 많다고 생활비에 카드에 엄마한테 돈까지 받아서 난리를 치는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생각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제 제발 정신 차리고 신용카드도 압수하고 용돈도 반으로 줄이고 엄마에게 찾아가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내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고 말하며 전업주부들도 생활비를 받고 가정을 꾸리는데 너는 돈 번 걸 유세 떨 줄만 알고 최악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대체 왜 취업 준비하는 사람이 나한테도 모자라 장모한테까지 손을 벌려 매달 300 이상씩 쓰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그럼 월급 타면서 썼던 돈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생활이 되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건 돈 벌 때 이야기고 지금은 놀고 있지 않냐고, 그리고 왜 너네 엄마가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그러냐고 하니 너네 엄마라는 말에 꽂혀서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어디 건방지게 시어머니한테 너네 엄마라고 하냐며 그걸로 예의가 없다며 계속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더 듣고 싶지 않아서 말을 끊고 네가 돈 벌어서 사용하는 거 터치 안 할 테니 제발 좀 나가서 뭐라도 하라고 했어요. 정말 취직이 안 되어서 그런 거라면 지금의 회사로 다시 입사라고 하자. 오죽하면 자기가 이러겠냐면서 자기도 노력 중인데 네가 다 망쳤다고 지금 내가 삐뚤어지게 나가는 건 다 제 탓이라며 화를 내며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그때 당시 바보 같게도 남편이 이대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만약 사이가 틀어져 이혼하게 된다면 저는 엄마를 어떻게 봐야 할지 면목이 없었습니다. 저보다 저를 더 걱정하실 엄마가 생각났어요. 자신이 너무 남편 없이 힘들게 사셔서 남편이랑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늘 말하곤 하셨기에 그게 더 먼저 떠올랐어요. 남편에게 어디냐고 전화해 돌아오라고 하자 기존에 받던 용돈에서 더 올려주라며 그러면 장모님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고 오히려 반을 줄일 것이고 그게 저의 최선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전화기로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소리를 지르고 끊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나가고 몇 시간 후에 시어머니랑 함께 찾아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남편을 혼내고 잘 살아보라고 미안하다고 사과시키러 오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기를 죽이냐며 화부터 내시더니 가게도 그렇다고 저보고 너는 네 남편이 노는 게 좋냐며 아들이 이제 뭐 좀 해보겠다는데 아내가 되어서 내조 하나 못 해주냐며 저에게 고함을 치셨어요.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라더니 정말 딱 꼴이 그랬죠. 평소에 고분고분 모든 걸 다 들어드리는 편이었는데 저는 이것만큼은 들어드릴 수가 없어서 단호하게 절대 들어줄 수 없고 저희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그런 부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화가 난 시어머니는 저처럼 기센 여자는 본 적 없다고 네가 얼마나 평소에 우리 아들을 닥달하고 살았는지 안 봐도 뻔하다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소파에 누워서 남 이야기처럼 이 상황을 방관만 하는데 정말 모든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님이 하시는 말이 네가 날 모시지도 않고 네 엄마만 모시겠다고 한 거 아들 통해서 들었다. 이 말을 하며 자기도 혼자 사는데 시자 무서운 줄 모른다며 본인부터 모셔야지 어디서 친정 식구를 거론하냐 말하시기에 이건 이미 결혼 전부터 약속된 일이라고 결혼 전에도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때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냐 반문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지쳤지만 그래도 남편을 다독거려 고쳐서라도 살아볼 생각이었죠. 그런데 누워있던 남편이 장모님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던데 어차피 우리 엄마보다 빨리 죽을 사람인 거 아니냐며 결국 곁에 남는 가족은 나나 엄마뿐인데 나한테 더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그게 할 소리냐며 버럭 화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란 작자는 아들이 틀린 말을 하진 않았는데 왜 화를 내냐며 네 엄마 죽고 나면 그 운구를 나르는 것도 내 아들이 해줄 거 아니냐며 앞으로 같이 살아갈 가족에게 잘하라며 무신경하게 말하며 더 부추기더라고요. 저는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나 돌아버릴 지경이었어요.
저희 엄마의 지병이 당장 죽을 병도 아니고 설사 그렇다 해도 그들이 저렇게 가벼이 입에 오르내리게 할 일이 아니었는데 자기들 좋을 대로만 떠들어대니 도저히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고래고래 악다구니를 쓰며 야, 보니까 니네 엄마 성질이 더러워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야, 세상 당연한 일에 이렇게 열을 내는데 그거 다 스트레스인 거 몰라? 곧 암 걸려 죽을 아줌마 데리고 나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저를 때릴 기세로 말 다 했냐며 다시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너는 그럼 말 다 했냐고, 장모랑 아내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 새끼가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어디서 언성을 높이냐며 너네 둘 다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평소에 온순하던 제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고 덤벼드는 모습에 그제야 아차 싶은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뜯어말리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어디 때려보라며 오히려 맞으면 나야 더 좋다고 더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네, 저도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장모 되는 사람한테 곧 죽을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저는 그간 참고 넘어갔던 일들의 후회와 서러움이 몰려왔습니다. 도저히 남편과 시어머니의 뻔뻔한 태도를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냐며 남편이 씩씩거리길래 너 같은 새끼랑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네가 나 없이 얼마나 잘 될 것 같냐며 자기도 이딴 집 구석 있고 싶지도 않다고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전 남편이 나가자마자 집 비번을 바꾸고 짐을 싸 나왔습니다. 항상 변덕스럽게 행동하는 남편을 알기에 분명 며칠 못 가 집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죠. 소란스러운 꼴도 보기 싫고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즉흥적으로 엄마네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깜짝 놀라시며 걱정하셨고 저는 그간의 일을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그래도 남편이 있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해서 당신도 참고 계셨는데 이렇게 고생할 바엔 차라리 이혼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싶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죠. 엄마는 저 몰래 시댁에 돈을 2천만 원이나 빌려주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님이 전셋집에서 전세금을 올려달라 했는데 마땅히 빌릴 곳이 없어 사정사정하셔서 부탁하셨다고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모시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떵떵 쳤다니 정말 염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비렁뱅이 같은 모자였어요. 저는 떨리고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충분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대로 헤어지는 게 맞는지 이혼이 정답인지를 말이죠. 그 사이 시간은 2주가 흘렀고 3일 전부터 시어머니가 제발 아들 좀 데려가라고 성화였어요. 집에서 놀고 먹으며 게임만 하면서 돈 타령만 하는 그 쓰레기 같은 아들을 당신이 다시 책임지려 하니 복장이 터졌던 모양입니다. 저는 다시 그 쓰레기를 주워다 쓸 생각이 없었죠. 남편은 저에게 반성을 했냐며 시덥지 않은 얘기를 하길래 이혼할 거니 준비나 하라고 했습니다. 완만하게 합의 이혼한다면 네가 놀고 먹으며 재산만 축냈던 걸 돌려받지 않겠지만 만약 안 하고 버틴다면 나도 가진 방법을 다 써서 네가 나한테 끼쳤던 모든 피해들을 돌려받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제야 분위기를 파악했는지 저보고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더 나눌 이야기도 없고 만약 나를 찾아오면 접근금지 명령 신청서를 받아서라도 못 오게 할 거니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고 사정사정하기에 약속을 잡고 만나고 왔습니다. 이제는 전 남편이 될 사람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용돈 반으로 줄여도 좋고 다 좋으니 다시 받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2개월 안에 취직을 해보고 안 되면 노가다라도 뛰겠다며 사정하는데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이미 남인데 그럴 필요가 있냐며 네가 결혼 전에 우리 엄마를 모시겠다는 조건 그거 하나로 나랑 결혼한 건데 그거 하나도 지키지 못한 너를 뭘 보고 같이 살겠냐고 물었습니다. 자기가 무조건 잘못했고 지금 집에서도 엄마가 구박하며 내쫓으려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에게도 우리 엄마에게 빌린 2천만 원 빨리 갚아내지 않으면 압류 행사할 거라고 전해달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모양인지 깜짝 놀라며 엄마가 돈을 빌렸냐 묻더라고요. 지가 그지 새끼인 게 지 엄마 닮아서 그런 건 줄 몰랐다는 사실에 제가 더 놀랐어요. 더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당장 내일 같이 법원 가서 접수하지 않으면 네가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고 파탄의 원인이 네게 있었던 걸 통장 기록과 네 친구들이 방문한 기록으로도 증명할 거라고. 그래서 내가 해준 모든 돈을 위자료로 받아낼 거라고 하니 순순히 울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오늘 이혼 접수하러 다녀왔습니다. 협의 이혼이라 하더라도 길지는 않지만 숙려기간이 있다고 해서
엄마 가게를 리모델링 한다는 핑계로 같이 여행을 다녀올 셈입니다. 회사는 이혼을 준비하며 퇴사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저와 남편의 이혼을 알아서 껄끄럽기도 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라도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 아득바득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것들을 외면하고 잠도 줄이며 돈만 벌었는데 막상 남편을 내보내고 나니 제가 돈을 쓸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마당에 모든 걸 새로 하고 싶어 모아둔 돈으로 하고 싶은 공부를 더 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이혼이 어렵고 힘든 결정이겠지만 저처럼 새로운 꿈을 안고 나아가시는 분이 계시길 바라봅니다. 스니님이 시어머니에게 한 말 맞는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걸로 화내서 자기 잘못을 상대의 잘못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식이면 화낼 일 참 많죠.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많지 않은 나이에 가더라고요. 이혼녀 타이틀 겁내실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돌싱에 대해서 흠잡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부류들에게는 돌싱인 거 숨기면 되는 거고요. 효녀 스니님은 꿈도 이루고 어머니와 행복한 삶을 누리실 거예요.